안녕하세요, 현지름입니다. 저는 여자고요. 이번에 남자 머리 영상을 올렸더니 잘생기면 장땡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잘생겨 보이는 방법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얼굴이 아니라 인상이 좋아져서 잘생겨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니까요. 워딩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눈썹 관리, 점, 수염 자국, 향기까지 총 4가지로 잘생겨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에 광고는 없고 제가 찐으로 추천하는 제품들로만 영상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생겨 보이는 방법은 눈썹 관리입니다. 제가 진짜 눈썹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진짜 너무 많은데요. 눈썹 관리 그거 그냥 눈썹 정리하고 문신하라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뻔하지 않은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눈썹 정리 방법 및 눈썹 문신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푸른빛이 도는 회색 눈썹만 피하자 라는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만 1순위로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일단 관리 자체가 너무 귀찮으신 분이면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울 보면서 눈썹 칼로 보이는 지저분한 부분만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눈썹 칼을 사용하실 때 꼭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게 로션이나 보습 크림을 바르고 정리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잘 어울리게 제대로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2가지를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잠깐만 이동해 보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는 본인 얼굴에 잘 어울리는 눈썹 모양 찾기. 사람마다 눈 모양, 눈썹 간격, 얼굴형, 코 모양이 달라서 어울리는 눈썹 모양이 각기 다 다른데요. 그래서 무작정 미용실에서 정리해주는 눈썹이라던가 눈썹 문신을 해주는 곳에서 잡아주는 눈썹을 그냥 하기보다는 여러 눈썹 모양을 스스로 도전해보고 잘 어울리는 눈썹 모양을 찾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해봐도 좋을 만한 틈새, 잘 어울리는 눈썹 찾는 꿀팁, 얼굴 특징에 따라 시도해볼 만한 눈썹 정리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눈썹 아래, 뒷부분 정리하기. 이때 눈썹 앞머리 아래 부분보다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다 일자로 떨어져야 슬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썹과 눈 간격이 좁아서 너무 진해서 세 보이는 경우 눈썹 아랫부분을 좀 올려서 발라주어서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줘 보세요. 미간 사이 부분에도 털이 있어서 좀 더 세 보이시는 분들, 미간 부분에 눈썹털도 좀 넓게 잘라주면 인상 변화에 도움이 되어서 인상을 부드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눈썹산 윗부분이 너무 올라와서 앵그리버드 스타일의 눈썹을 가지신 분들, 눈썹산 윗부분을 정리해주면 역시 인상을 어느 정도 편안한 분위기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아참, 눈썹을 정리하실 때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무작정 자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눈썹을 자르다 보면 눈썹 모양이 짝짝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아이브로우 펜슬을 하나 사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브로우 펜슬 굳이 사야 해? 싶으시더라도 하나 구매하시면 눈썹 칼로 눈썹을 정리해서 인상을 부드럽게 할 때와는 반대로 눈썹을 그려줘서 인상을 좀 진하게 만들어줄 때 쓰기 좋습니다. 또 눈썹 끝부분이 둥글면 얼굴이 좀 더 커 보이거나 잘려 보여서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눈썹 끝을 뾰족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눈썹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기도 좋아서 하나 구매하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브로우 펜슬을 사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아이브로우를 선택하실 때는 색은 너무 짙은 회색빛이 나는 블랙 컬러보다는 페일 브라운 컬러로 선택해주시면 확실히 실패 확률을 덜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이브로우의 경우에는 물러서 너무 잘 그려지는 제품은 자연스럽지 않아 보여서 살짝 잘 안 그려지는 편이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단단한 정도의 아이브로우 펜슬을 선호합니다. 눈썹 칼도 팁이 크면 세심하게 자르기 어려워서 팁이 그렇게 크지 않은 눈썹 칼로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눈썹 칼이나 아이브로우 펜슬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에 넣어놓은 것을 확인해주세요. 확실히 이렇게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눈썹 모양을 바꿔가면서 시도해보시면 확실히 다른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눈썹 문신이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눈썹 문신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본인 얼굴에 잘 어울리는 눈썹 모양으로 요청하기에도 좋으실 겁니다. 두 번째, 눈썹은 회갈색을 유지하자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눈썹 문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눈썹 문신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썹 문신을 하신 분들 중에 문신한 부분이 점점 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문신을 하지 않았을 때가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후회하게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할 때에는 색을 회갈색으로 문신해주고 라인을 얇게 해주는 곳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색이 푸른색으로 변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눈썹 문신했고 푸른색이 되어가고 있다 하신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눈썹 자체가 너무 진해서 고민이신 분들도 쓰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눈썹 브로우 파우더를 구매하셔서 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뭔 소리냐 싶으실 수 있는데 이런 키트를 사게 되면 이렇게 붓까지 오는데요. 문신의 경우에는 피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때 전반적으로 푸른빛을 띠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회갈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눈썹 피부에다 문대서 쉽고 빠르게 피부와 눈썹을 브라운색으로 바꿔줄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양한 눈썹으로 이미지 바꾸기를 좋아해서 눈썹 문신은 안 했지만 가끔은 좀 인상이 좋아 보이고 싶어서 이 방법으로 눈썹 색을 밝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눈썹이 짝짝이인 거는 제가 잘못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눈썹이 짝짝이에요. 두 번째 잘생겨 보이는 방법은 점빼기입니다. 매력점이나 아끼는 점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얼굴에 있는 점은 그냥 빼주시면 좋은데요. 매력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본인 얼굴에 꼭 필요한지 물어보고 절대 빼지 말아라 그런 과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매력점이 한두 개만 있지 않은 이상 얼굴에 여러 개의 점이 있으면 깔끔하다는 느낌을 주기가 은근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점은 위치에 따라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오히려 가려줄 수도 있어서 점 제거는 본인의 이미지랑 얼굴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점 빼는 게 한 개에 1, 2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뺄 수 있어서 가성비로 이미지 개선하기 좋아서 추천드려 볼게요. 세 번째로 잘생겨 보이는 방법은 수염 자국 없애기인데요. 이건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수염 자국이라면 면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수염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수염을 다 깎았는데도 남아있는 거뭇거뭇한 수염 자국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분들 중에 수염이 굵고 빨리 자라서 아침에 면도를 해도 점심때만 되면 금세 거뭇거뭇하게 올라와서 고민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확실히 레이저 제모를 해주면 진짜 훨씬 깔끔해지고 어려워 보이기 쉽더라고요. 하지만 이 레이저 제모의 큰 단점은 바로 비싸다, 아프다, 자주 가야 돼서 귀찮다 인데요. 그래도 어렸을 때 레이저 제모는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서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싸게 하는 레이저 제모 병원을 알아보신 뒤에 할인된 가격으로 한 번씩 가서 레이저 제모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점차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새치가 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있는데요. 레이저가 수염을 제거하는 원리가 색을 통한 인식이기 때문에 수염 색이 옅은 부분은 인식이 어려워서 잘 제모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젊었을 때 해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언젠가 멋진 수염을 기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모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평생 수염 기를 일 없다 하실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멀리 봤을 때 하루라도 일찍 하면 면도로 인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에도 좋고 동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잘생겨 보이는 방법은 섬유유연제 쓰기인데요. 제가 소개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섬유유연제의 경우 향이 은은해서 향수보다도 이미지에 상관없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가끔 냄새에 무딘 분들 중에 본인이 잘 모르고 덜 마른 옷을 그냥 입으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더라도 덜 마른 빨래 냄새가 나면 그냥 인상에 대한 호감도까지 떨어지기 좋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안 씻은 땀 냄새가 밴 옷이나 덜 마른 빨래 냄새를 맡으면 확실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귀찮아도 햇빛에 꼭꼭 다 말린 섬유유연제를 사용한 옷을 입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빨래 자주 하면 옷이 빨리 상하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맨살에 자주 닿는 옷의 경우에는 오히려 땀에 젖은 옷은 바로바로 빨래를 해주셔야 땀으로 인해 생긴 옷 땀 자국이나 옷 섬유 손상도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옷을 덜 상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어떤 남성분께 좋은 섬유유연제 향이 나서 호감이 생겼다는 저의 지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섬유유연제 쓰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어떤 향을 골라야 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깨끗한 느낌의 섬유유연제를 쓰게 되면 호불호가 덜하면서 좋은 향기로 잘생겨 보이는 장점을 챙기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가장 호불호 없으면서 반응이 좋았던 섬유유연제 향을 한 개 공유하자면 다우니의 이 제품이 남녀 상관없이 중성적이면서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무슨 향이냐 궁금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잔잔하면서도 포근한 순한 느낌의 향으로 실내 건조했는데 햇빛에 실외 건조한 느낌의 향입니다. 저는 다양한 종류의 섬유유연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섬유유연제를 쓸 때 3명 정도의 여성분이 저에게 섬유유연제 뭐 쓰는지 물어봤고 저도 애용하게 되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 이 섬유유연제도 제품 보기에 걸어두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잘생겨 보일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정도만 신경을 써주셔도 확실히 이 사람은 깔끔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저만 알고 있었던 잘생겨지는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안녕!